FP의 생각의 고속도로는 IF, ESF, ISF입니다.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정보 흐름의 첫 관문이 복내피질인 IF 영역인데요. 새로운 정보는 과거 경험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정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복내피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뇌의 좌, 우반구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발달한 뉴런 연결 회로에 따라 좌뇌 또는 우뇌, 이성사고 또는 정서사고, 내측 또는 외측으로 연결되어 해당 유형 고유의 특징적인 사고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뉴런 연결은 유전에 의한 뇌기능 상태 더하기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시절 완성된 정서적 특성을 바탕으로 20세 초기까지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FP는 선천적으로 논리와 연산의 뇌인 좌뇌가 보다 우성한 유형인데요. 특히 좌뇌 전전두엽의 보계측, 즉 아래쪽 영역인 정서사고 기능이 발달한 유형입니다. 참고로 좌뇌와 우뇌 중앙 중축으로는 판단과 집행이, 전전두엽 위쪽인 배측과 아래쪽인 복측 사이에서는 인식, 감각이 일어나죠. FP는 좌뇌 보계피질 횡축 영역이 발달한 유형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FP 고유의 특성과 본질적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좌뇌, 보계피질, 인식 기능이죠. 좌뇌는 논리와 연산의 뇌입니다. 정형화된 체계를 이해, 분석하고 이론, 사실, 기술적인 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좌뇌가 가진 수학적인 감각과 사실 정보를 활용한 뛰어난 추리, 체계적인 구성 능력과 객관적 시각은 목적 지향적인 상황에서 고효율의 해법과 합리적인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정형화된 정보들을 구조화하고 말하기, 쓰기 등 언어구사에 있어 응용력을 부여하죠. 이 중 FP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는 좌뇌의 특징은 바로 언어구사 능력인데요. 좌뇌에는 우뇌에 없는 두 가지 특징적인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르니케 영역, 또 하나는 브로가 영역이죠. 좌뇌 후측방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은 말의 이해를, 전측방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은 언어 구사를 담당하는데요. FP는 인식 영역의 발달로 구어를 재치 있게 구사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인식 영역 주변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P 유형들, 특히 외향인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브로카 영역은 다중감각 영역에서 언어로 해석된 시각 정보를 전전두엽으로 함께 보내는데요. 이 정보가 배측 피질과 복측 피질 사이로 연결되면서 배측과 복측 주변 영역을 주 사고회로로 사용하는 8개의 유형에게서 인식 기능의 발달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P 유형에게서는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인식 반응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죠. 이 중 특히 정서사고 유형인 4개의 FP 유형들은 외부 정서에 민감할 뿐 아니라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뇌가 발달한 NP 유형은 어떻게 좌뇌에만 형성되어 있는 언어 기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양 뇌는 따로 또 같이 기능한다고 했는데요. 좌뇌와 우뇌는 뇌량을 통해 상대편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신호를 하나로 모아 인식하고 통합사고를 하는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이죠. 이렇듯 전전두엽으로 모아져 가장 발달한 사고 회로로 편입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우뇌 인식형 그룹에게서도 유사한 특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뇌가 발달한 사람 중 덜어는 이러한 언어 기능이 우뇌로 이동해 발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뇌 자체적으로도 통합적, 개괄적, 이미지적인 기능을 활용해 말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언어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인식 기능의 발달과 언어 구사 능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력과 구사력, 구어 구사 능력과 문어 구사 능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인 보계피질은 정서사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FP는 외향사고, 즉 외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 정서, 즉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 따른 인식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좌뇌 자체가 FP의 사실성, 현실성, 실용성에 기여하는 요소라면 보계피질은 FP에게 사회성을 부여합니다. 사회성이란 타인의 생각을 읽고 적절히 반응할 줄 아는 사회적 소통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FP의 전전두엽은 기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소통하는 행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각, 인식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 자체인데요. 외향인인 만큼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
특히 좌뇌가 수집하는 가시적이고 사실적이며 정형화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NTIP, NFP가 비언어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수집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상기 언급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FP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좌뇌와 보괴피질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내가 처한 현실적인 외부 상황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FP 유형을 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흔히 많은 그룹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유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높은 인식 반응성으로 인해 어떤 유형보다도 관계나 상황 변화에 대한 감지가 매우 빠릅니다. 흔히 눈치라고 하는 사회성 기능이 매우 발달한 것이죠. 특히 현실 감각이 발달한 FP는 상황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데요. 변화에 따라 행동 양식을 맞춰 나간다는 점에서 판단 기능이 발달한 FJ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 좌뇌와 인식 기능 결합을 통한 특성으로는 현실 상황 추이에 따른 즉흥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위기 상황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분 또는 형편을 고려한 어떤 즉흥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서 집에서 쉬다가도 잠시 컨디션이 호전되면 즉흥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거나 외부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죠. 특히 FP나 NFP에게는 즐거움이라는 정서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지금 잠시 욕구를 참아내더라도 조만간 그 일을 반드시 해버리고야 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급피질과 인식 기능의 결합은 개방적이고 발산적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데요. FP는 공동체 활동을 적극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역동적이고 재치 있는 에너지를 가장 능률적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FP는 하물며 스몰 토크라도 끊임없이 나눌 수 있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구나 지인으로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뇌기능 특성을 통해 해석한 FP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FP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사교적인 모임, 유희와 재미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동기 삼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둘, FP는 이러한 활동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변의 관심을 받을 때 충만한 자아감을 느낍니다. 셋, 이렇듯 자신의 성향에 맞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FP는 매우 능률적으로 사고하며 조직의 화합과 연대를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입니다. 넷, 또한 이러한 자신의 개방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이 리드하는 분위기를 유쾌하게 수용하며 모임에 협조하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섯, 상기 좌뇌와 정서사고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타 총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개방적, 융통성, 이타심, 능동적 성향, 관용적 사고, 능률중심, 감정중시, 시각적 안목, 낙천적, 객관적 시각, 여론중시, 관계중심, 현실적 해석, 폴더식 정리, 유쾌함, 우회적 표현, 수용적 태도, 객체 영향, 상황적 결정, 즉흥적 집행, 활동적, 관계적, 사교성. 이러한 특징 중 좌뇌와 관련한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되지만 정서사고와 조합된 고차원적 특징은 성인이 된 후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장기의 모든 환경과 관계적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 완성 시기가 2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FP의 총체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그들의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과 집행에 있어 여론과 내부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이후 MBTI 검사에서 FP 유형이 나온 사람들 중 덜어는 실제로 이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ENTJ 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지 유형은 각자의 주 사고회로의 방향성과 기타 사고회로의 확장성, 외측과 내측 피질의 상호 연결성 및 호르몬 등에 의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타인지 우세형, 임기응변 우세형, 사회성 우세형, 공감지능 우세형이 그 구분이죠. FP는 NFP, INFP, EFP와 더불어 사회성이 가장 뛰어난 유형인데요.
이 중에서도 FP는 사람 자체를 좋아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즐거운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행동하며 정이 많은 타입이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를 분석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성향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도 어려운 것인데요. 자신과 다른 유형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여론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함에 따라 결국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 기준적 평가는 다수가 해당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과 성향이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일과 관련한 사회조직은 개인의 기호를 공유하는 그룹이 아닌 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이 자신의 기준보다 훨씬 더 정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직의 목적과 성격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목적하에 만난 사람들과는 정서적 차원을 넘어 일정한 질서와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며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과감하고 진취적인 행동주의자 ESTP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